인천국제공항의 입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공기의 흐름이다. 한국의 공기는 물리적인 질량보다 속도라는 성분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하다. 공항 철도는 한치의 오차 없이 미끄러지듯 도심으로 향하고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메트로놈에 맞춰진 듯 경쾌하고 빠르다. 식당에 앉자마자 놓이는 물병, 주문하기가 무섭게 차려지는 밑반찬,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경이로운 속도의 와이파이.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한국에 발을 디딘 외국인들이 진짜 문화적 충격을 받는 지점은 단순한 물리적 속도가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효율성, 밤낮이 바뀐 도시의 역동성, 그리고 저렴한 비용 뒤에 숨겨진 고도의 서비스 품질이다. 이 글은 한국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외국인들이 직접 경험하고 때로는 경악하며 결국에는 사랑하게 된 한국만의 독특한 일상들을 기록한 르포다. 독일 미넨에서 온 마르쿠스 28는 서울 도착 첫날의 기억을 평행 세계로의 이동이라고 표현했다. 독일의 밤은 철저히 개인적이고 정적이다. 밤 8시만 되어도 상점들은 셔터를 내리고 거리에는 가로등 불빛과 간혹 지나가는 행인의 그림자만이 남는다. 밤 12시 편의점 앞에 기적. 자정이 지났는데 편의점 파라솔 아래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라면을 먹으며 맥주캔을 부딪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혼자가 아니라 대여섯 명이 왁자지껄하게요. 처음엔 무슨 축제가 열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한국의 평범한 화요일 밤이더군요. 마르쿠스의 충격은 한국의 밤거리가 지닌 활기에서 기인한다. 홍대, 강남, 이태원, 신촌 같은 번화가는 시계바늘이 숫자 11을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네온사인 불빛은 낮보다 선명해지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가득 찬다. 족발과 배달의 예술. 캐나다 밴쿠버 출신의 제이크 31는 한국의 배달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고향에선 저녁 6시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아요. 늦게까지 하는 곳이라곤 주유소, 편의점 정도죠. 그런데 한국에선 새벽 4시에도 족발을 시킬 수 있더라고요. 처음엔 친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죠. 그래서 진짜로 새벽 3시 반에 앱을 켰습니다. 30분 뒤에 따끈따끈하고 쫄깃한 족발이 제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마법의 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새벽 2시의 영혼을 달래는 국밥. 미국 텍사스에서 온 케빈 35에게 한국의 밤은 맛으로 기억된다. 그는 홍대 인근에서 경험한 새벽 2시의 순대국밥을 생애 최고의 식사 중 하나로 꼽는다. 미국에서 이 시간에 먹을 수 있는 건 드라이브 스루에서 파는 눅눅한 감자튀김이나 햄버거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정성껏 끓인 국밥이 나와요. 펄펄 끓는 뚝배기에 담긴 국물, 그리고 아주머니가 무심한 듯 툭 얹어주시는 깍두기 리필. 그 따뜻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타지에서 온 이방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치안의 역설. 밤거리의 활기를 지탱하는 것은 단연 안전이다. 일본 도쿄 출신의 유카이 식구는 한국의 밤이 주는 안도감에 놀랐다. 도쿄도 안전한 도시지만 새벽 2시에 여자 혼자 골목을 걷는 건 어느 정도 긴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서울에선 이어폰을 끼고 조깅을 하거나 카페에서 노트북을 켜놓고 공부하는 여성들을 흔히 볼 수 있죠. 밤이 어둡지 않고 어디에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안전장치가 되는 것 같아요. 빠르고 싸고 친절하다.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찬양이 가장 뜨겁게 일어나는 주제는 단연 의료 시스템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문제를 넘어 시스템이 인간을 대하는 속도와 방식에 대한 충격이다. 기다림 없는 전문의 진료. 영국에서 온 에밀리 33는 무릎 통증으로 서울의 한 정형외과를 찾았을 때의 경험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영국의 국가의료 서비스 NHS는 훌륭하지만 전문의를 만나려면 몇 주, 길게는 몇 달을 대기해야 해요. 일반 의지피를 먼저 만나고 추천서를 받아야 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그냥 집 근처 정형외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분 만에 의사를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물리치료까지 다 받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반이었습니다. 진료비는 커피 몇 잔 값이었고요. 미국인의 영수증 확인 소동. 미국 출신의 앤드루 40는 응급실 경험을 통해 한국 의료의 위력을 실감했다. 갑작스러운 충수염 수술을 받은 그는 퇴원하며 받은 영수증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미국에서 이런 수술을 받고 며칠 입원하면 수만 달러 수천만 원의 청구서를 각오해야 합니다.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나죠.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낸 돈은 제 예상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영수증 숫자가 잘못 찍힌 게 아닌가 싶어 간호사에게 다시 물어보고 보험사에 전화까지 했습니다. 나중에야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달았죠. 야간 진료의 경이로움. 호주 시드니 출신 조시 27는 퇴근 후 저녁 8시에 동네 내과가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호주에선 저녁에 아프면 선택지가 응급실 뿐이에요. 가벼운 증상이라도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하지만 한국엔 야간 진료를 하는 동네 의원이 많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피곤한 기색 없이 제 증상을 꼼꼼히 들어주셨고 처방전까지 받아 약국에서 바로 약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국민의 생활 패턴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2시간 동안 펼쳐지는 뷰티 테라피. 한국의 미용실은 외국인들에게 단순한 이발소가 아니라 고급 스파나 휴양지 같은 인상을 준다. 세심한 서비스와 압도적인 기술력이 결합된 공간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라는 메시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온 파올라 30는 한국 미용실의 적객 문화에 매료되었다. 들어서자마자 가운을 입혀주고 소지품을 보관해 주더니 메뉴판을 보여주며 음료를 고르라고 하더군요. 카페에 온 줄 알았어요. 시술 중간중간 잡지를 가져다 주고 무릎 담요를 덮어주는 섬세함은 스페인 최고급 살롱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전문가의 진심 어린 조언. 미국 뉴욕 출신 브리트니 29는 한국 헤어 디자이너들의 프로페셔널리즘에 감탄했다. 뉴욕에선 제가 이 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해줘요. 나중에 머릿결이 망가지든 말든 제 선택이니까요. 그런데 한국 디자이너는 제 모발 상태를 만져보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염색하면 머리카락이 다 녹아요. 오늘은 트리트먼트만 하시고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매출보다 손님의 머릿결을 먼저 걱정해주는 모습에 진정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1만 원의 행복과 샴푸의 마법. 영국 런던 출신의 토비아스 25는 가성비에 방점을 찍었다. 남자 커트가 1만 원대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안에 포함된 샴푸 서비스가 압권입니다. 두피 마사지를 해줄 때는 정말이지 잠이 들 뻔했어요. 영국에선 샴푸 비용을 따로 받거나 아예 안 해주는 곳도 많거든요.
목 뒷부분까지 면도기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마무리를 경험하고 나면 다시는 고향 미용실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위의 미식 천국,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외국인들에게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터지는 감동 포인트다. 그들에게 휴게소는 잠시 들르는 곳이지만 한국에선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이다. 뷔페를 방불케 하는 메뉴 구성. 미국인 샘38은 가족 여행 중 들른 휴게소에서 넋을 잃었다. 미국 휴게소 레스트 에리어는 자판기와 화장실, 운 좋으면 맥도날드가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한국 휴게소는 작은 백화점 같더군요. 비빔밥, 순두부찌개 같은 정식부터 핫바, 떡볶이, 소떡소떡 같은 간식까지 메뉴가 수십 가지였어요. 결국 밥을 먹고도 간식배가 따로 있다며 아이들과 1시간 넘게 먹방 투어를 했습니다. 소떡소떡과 호두과자의 유혹. 독일의 루카스 32는 소떡소떡을 한국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로 꼽는다. 소시지와 떡을 번갈아 끼워 소스를 바른 그 단순한 음식이 왜 그렇게 맛있는 걸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편하죠. 고속도로를 달릴 때마다 다음 휴게소는 언제 나오나 표지판만 보게 됩니다. 영국 출신 레이첼 34응갓 구운 호두과자의 온기에 반했다. 호두 모양의 작은 빵 안에 달콤한 파탄군과 진짜 호두가 들어있어요. 종이봉투에 담아주는 그 따스함이 여행의 피로를 싹 씻어주더군요. 런던의 버나가 카페에서 팔아도 대박이 날 아이템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중화장실. 네덜란드에서 온 피터 44는 휴게소 화장실의 청결도에 가장 큰 점수를 주었다. 유럽에선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국은 무료인데다 호텔 화장실만큼 깨끗하죠. 이 입구에 빈자리를 알려주는 모니터가 있고 안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며 손을 씻는 곳엔 따뜻한 물이 나와요. 이건 정말 문명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결론,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모순적인 매력이 공존하는 나라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뛰어가면서도 아픈 사람에겐 가장 저렴하고 빠른 치료를 제공한다. 새벽까지 불을 밝히며 에너지를 쏟아내면서도 길 위의 여행자에겐 따뜻한 국밥과 깨끗한 휴식처를 내어준다. 물론 한국 생활이 늘 장밋빛인 것은 아니다. 무한 경쟁 사회의 피로감, 언어의 장벽,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외국인에 대한 미묘한 차별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그러나 이 르포에서 만난 외국인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한국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정하고 체계적인 나라라고. 서울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 제이슨의 말은 한국을 경험한 수많은 이방인의 마음을 대변한다. 한국은 처음에는 충격이고 두 번째는 감탄이고 세 번째는 기쁨이다. 오늘도 수많은 외국인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다. 그들은 곧 밤거리의 네온사인에 놀라고 병원의 속도에 감탄하며 휴게소의 소떡소떡 맛에 매료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빠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 안에 담긴 사람을 향한 세심한 시스템에 있다는 것을. 이번 르포를 진행하며 만난 20여 명의 외국인은 각기 다른 국적과 배경을 가졌지만 한국에 대한 인상은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24시간 편의점, 동네 의원, 미용실의 친절함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경험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이방인의 눈을 통해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